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가 지금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해드리면서 중국 전기차도 여기서 껴서 얘기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왜 하락을 하는지, 그리고 한국 반도체가 왜 지금 상황이 안 좋은지, 앞으로 왜 계속 안 좋아질 것인지, 그거를 다른 유튜버들이랑 아니면은 다른 뭐 전문가분들이랑 다르게 제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애초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해석을 하기가 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해석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나 뭐 반도체가 이제는 점점 하향 산업으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하향 산업은 아니겠지만 그 우리나라 경쟁력이 반도체에서 내려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뭐 미래도 좋지 않겠죠. 경제나 이런 것도 앞으로 좋지 않을 거다.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것이고, 그 다음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 지금 보면은 어제 4.21%나 급락을 했다. 그래서 이거 어제 달아드리려고 했다가 중국 주식 빨리, 차이나가 지금 너무 잘 나가니까 빨리 달아드리려고 해서 이거를 계속 중점적으로 달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제가 쉴 때나 이렇게 한 번씩 달아드려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은 6개월 수익률도 25%나 하락을 하고 있고요. 차트로 보셔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제는 뭐 원래 이렇게 삼성전자는 꾸준히 매수하면은 수익을 볼 수 있다 하다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심각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이제는 지지층도 없고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참 차트상으로도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 그냥 미래도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요. 저를 엄청나게 칭찬하는 중국분 같아요. 조선족 분인 것 같은데 한번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네요. 한국 친구들은 친구라고 해줘서 고맙습니다. 계속 국뽕에 취해야 되는데 한국 친구들은 계속 미국을 굳게 믿고 중국을 깔봐야 되는데 점점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깔봐야 우리가 중국이 더 이길 수 있는데 이런 얘기겠죠. 한국이 계속 중국을 깔보고 무시하고 자만하고 방심을 해야 중국이 이제는 나중에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는데, 저같이 존 버나드처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거의 소수의 의견이고 대다수는 아직도 중국이 망한다, 내일도 중국이 망한다, 1년 뒤에도 중국이 망한다, 3년 뒤에도 중국이 망한다 계속 할 겁니다. 왜냐? 그게 조회수도 높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소설이에요, 소설. 뭐 경제 유튜버나 아니면은 뭐 팩트? 뭐 다큐멘터리? 뭐 이런 그냥 뉴스 유튜버, 정보 전달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런 유튜버들도 중국이 망한다는 내용을 너무 하고 싶어 해요. 왜냐?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돈이 되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거짓말하고 싶진 않다. 중국이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망했지 중국이 망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주인공, 세계 경제, 무역, 뭐 여러 가지 외교 이런 데서 주인공은 아마도 중국이 되지 않을까. 뭐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제 뭐 주관적인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자, 6개월간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외국인 투자자별 월별 순매수액 보니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7, 8월 달, 그 다음에 9월 달 계속 팔고 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계속 이렇게, 삼성전자 최근에 9월에 엄청나게 팔고 있죠. 이렇게 팔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역시나 삼성전자의 위기는 뭐냐? 이 파운드리에서 경쟁력을 길러서 TSMC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예 이제는 TSMC의 경쟁력이 아예 밀려버리는 것 같다. 파운드리 이쪽에서 아예 경쟁력이 밀려버리고, TSMC는 뭐 인텔 뭐 여러 가지 뭐 엔비디아 이런 거대 반도체 회사들한테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한국 삼성전자는 그거에 대한 러브콜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 이런 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인텔도 파운드리 부진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이거 여기도 아마 수율이 잘 안 나오고 막대한 손실을 겪고 있는데, 인텔조차도 이렇게 되고 있고 삼성도 여기에 조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키우고 반도체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서 중국의 이 반도체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다시 이제 미국으로 다 반도체를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에 있는 반도체도 빼오려고 하고 대만에 있는 반도체도 갖고 오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미국에서 다시 반도체 부흥을 일으켜서 중국을 상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거조차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인텔을 밀어주고 있고, 퀄컴이나 인텔이나 AMD 이쪽으로 계속 밀어주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는 삼성이 찬밥 신세를 겪겠죠. 옛날에는 미국이 이제는 금융화 시키고
자본화시키면서 자기들은 이제 설계만 하고 그냥 뭐 좀 허드렛 일이죠. 좀 힘든 일들 이 만드는 제조 이쪽은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으로 내주면서 자기네가 설계만 하고 돈을 많이 챙기면서 그렇게 벌었지만 이제는 그 제조를 하는 부분이 계속 중국으로 뭔가 기술 유출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한국 그다음에 일본 뭐 대만 이쪽에서 계속 반도체를 빼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힘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술력도 이제는 계속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왜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젊은 인력도 계속 떨어지고요. 우리는 뭐 공대보다 의대를 중시하잖아요. 의대를 중시하면서 이제는 공대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엔지니어도 없고 인재들이 의대를 가지 공대를 가지 않는다. 제가 만약에 공대에 공학적 머리나 이런 이과적 머리가 뛰어나다고 하면은 저도 의대를 갑니다. 왜 내가 공대를 가서 그렇게 쎄빠지게 고생해서 나중에 50도 안 돼서 잘리거나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의대 가서 막 떵떵거리고 나 의사야 하면서 돈 많이 버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정년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래가 정해져 있다.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아니면 그냥 전체 산업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 인구 정점에서 뽕 뽑기를 이제는 다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있죠. 이제 끊겨버렸죠. 그 후에 이제 후 폭풍은 점점 올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폭락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산업들이 다 수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평택의 P4랑 그다음에 미국의 테일러 이 공장을 발주하는 거를 전면 연기 통보를 했다. 야, 진짜 이거 보면서 파운드리가 여기서 보니까 그 댓글 남겨주신 분도 이렇게 정보를 주셨는데 파운드리 이쪽이요. 수율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수율이 뭐 들리는 소문에는 20%도 안 된다. 수율이 뭐 20%밖에 안 돼서 TSMC의 70%랑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미국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라인이 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반도체 자립을 하면 40%의 중국 시장을 잃기 때문에 미국, 일본, 한국, 유럽, 대만의 많은 기업들이 적자로 파산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1순위가 삼성전자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에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보세요. 지금 첨단 로직 노드에서 3나노 GAA 공정으로 주요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TSMC에 빠르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수확량이 10에서 20%에 그쳐 테일러 공장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성숙한 용량이 맹공을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용량을 계속 늘리면서 중국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전에 수익성이 있었던 메모리 칩 부분에서 삼성은 이제 창신 메모리죠. 이게 CXMT 그 다음에 YMTC 여기에 지금 생산 능력 증가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경쟁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창신 메모리가 지금 CXMT가 2022년 분당 7만 장이었던 생산 용량을 올해 말까지 분당 20만 장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으로부터 중국 고객이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수요가 뺏길 것이다. D램 물량이 이제는 수주가 이제는 좋아지지 않을 거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예전에 꿀 빨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점점 붕괴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소식 잘 모르셨죠? 근데 저는 빠르게 이렇게 전달해드린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문가들이랑 이런 사람들은 중국이 뭘 해. 아직도 짝퉁을 만들지 아직도 뺏겨서 만드는 그런 나라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해석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인도에 있는 삼성 공장이자 삼성 주요 공장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가 파업을 또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을 버리고 인도로 옮겼었는데 또 인도에서도 이제 인도 노동자들이 지금 계속 파업을 벌이고 있고요. 인도 노동자들은 죽은 뒤에도 자녀들이 삼성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습을 요구하고 있다. 야, 신분 세습까지 요구하네. 우리나라 어디 회사 귀족 노조랑 비슷하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인도가 어떻게 제2의 중국이 되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인도에는 그 정도가 안 돼요. 그 정도 능력이 안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인도공장 노동자 파업 관련 요구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인상 내용 뭐냐? 35,000루피에서 71,000루피로 인상. 야, 이거 뭐 거의 2배죠. 그래서 3년간 단계적인 인상, 최종 인상률은 102.9%,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주 6일 근무제에서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 그 다음에 고용 승계, 직원 사망 시 가족에게 직장 승계, 그 다음에 자녀 학비 지원,
직원 자녀 사립학교 학비 연 5만 루피 지원. 그다음에 첸나이 지역 공장 노동자 평균 임금은 1만 9천 루피다. 야, 이런 거 보면서 삼성도 참 힘들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인도가 왜 제2의 중국이 못 되는 이유는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중국보다 더 협조를 안 한대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율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아이폰 공장도 지금 뭐 인도에서 본사를 철수하니 많이 이렇게 철수했죠. 이미 중국으로 다시 옮겼잖아요. 폭스폰인가 여기가. 그런 것부터 인도에서는 뭐 중국을 버리고 갔지만 거기가 천국이 아니다, 더 지옥이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은 지금 일부 사업부에서 해외 직원을 최대 30%까지 감축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그래서 로이터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은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에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반도체가 더 커지고 AI 관련해서 파운드리랑 더 넓혀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점유율을 잃고 그다음에 직원 수도 줄인다. 이거는 예전 일본 반도체가 한국 삼성전자나 이런 데 밀리면서 몰락했던 때랑 거의 유사한 지금 데자뷰격 상황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대량 해고를 단행한 것은 회사 사업부가 전반적으로 중국과 대만에게 점유율을 잃었기 때문이다. 주식을, 이게 점유율일 것 같아. 점유율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 아래로는 모바일 부문에서 38%, 메모리 및 로직 제조 부분에서의 32.5%, 가전제품 부분에서 18%, 디스플레이 부분에 11% 매출이 발생한다. 각 부분별로 살펴보고 어떻게 손실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점점 이렇게 밀리고 있다. 낸드나 D램도 그렇고 지금 파운드리나 모바일이나 디스플레이, 뭐 시스템 이런 데서도 점점 밀리고 있는데, 특히나 스마트폰에서는 삼성이 여전히 글로벌 1위를 차지하지만 2분기에는 시장 점유율이 18%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3년 4분기도 매우 낮았습니다. 샤오미와 비보는 남반구 국가에서, 그러니까 남미 이런 쪽이죠, 삼성에 비해 우위를 점했습니다. 하웨이는 폴더블 시장에서 삼성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반전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 추세로 계속 가면서 삼성의 점유율은 계속 뺏길 것이다. 여기 점유율이 나와 있죠. 계속 서서히 뺏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안어에서 지금 삼성을 따라잡았다고 하거든요. 이 내용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안어에서 유럽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폴더블폰 1위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폴더블폰 시장에서 유럽에서 1등을 하는 데가 삼성이 아니라 안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안어는 제가 들어보니까 원래 하웨이의 계열이었는데, 하웨이의 자회사였는데, 하웨이가 워낙 뭐 미중 제재를 받게 되니까 이제 아예 따로 분리를 해서 다른 회사처럼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씩 여러분들 보시고요. 이렇게 지금 삼성이 점점 스마트폰 부분에서도 밀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센스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런 LED TV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LED TV를 출시해서 뭐 이런 기능도 있고, 정확하게 저도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뭐 이런 기능도 있고 AI 칩 설계를 해서 스마트해지고 더 좋아졌다. 그래서 이 가격도 아마도 더 스마트해지고 좋아졌겠죠. 그 다음에 TCL도 나오고 있고, 이런 전자 이쪽에서도 아마 일본이 한국한테 밀렸던 것처럼 한국은 이제는 중국한테 밀릴 것이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지금 밀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그렇게 뭐 전자 회사들 많았잖아요. 그 대로변 뭐 큰 4차로에서 전자 회사들이 있으면서 가전제품 판다고 해서 혼수로 많이 팔았지만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소비가 줄어들고 부동산 폭등을 해버려서 부동산 영끌족 때문에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점점 가전제품 소비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더 싸고 가성비 좋은 뭐 중국 가전들도 이제는 서서히 들어오겠죠. 뭐 하이센스나 TCL이나 샤오미나 하웨이나 점점 이렇게 가전이 한국으로 서서히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100인치 텔레비전이 하이센스다. 두 대 중에 한 대가 하이센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I 칩으로 화질을 개선해 디테일을 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화질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화질이 좋아졌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까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보에서 X200 미니라고 해서 이런 또 스마트폰도 나왔다. 근데 이런 스마트폰이 한국보다 더 싸고 이렇게 가성비 좋게 나오니까 동남아 시장이나 남미나 아프리카 이쪽에서는 이제는 중국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중동도 그렇고요. 중국판이 서서히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암울한 뉴스를 계속 전달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하웨이 있잖아요. 하웨이는 이제는 프리미엄 폰도, 그러니까 중국이 값싸고 가성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는 아이폰을 겨냥해서
아이폰보다 비싼, 아이폰이 지금 1199달러인데요. 이것보다 비싼 300만원, 400만원 되는 폴더블 폰을 나왔잖아요. 3단 접이, 3단 폴더블 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많이 따라왔구나. 이 하이엔드에서도 과거에 이제 서양 제품이 하이엔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점점 이 하이엔드 부분에서도 지금 하웨이랑 비아디의 하이엔드 자동차가 점점 이제는 서방의 제품들을 대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빠르게 대체되는 거는 한국의 이 중저가 가성비 제품들은 이제 빠르게 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LG가 빠르게 지금 아예 휴대폰 이 사업부를 접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선택일 수도 있다. 왜냐? 아예 안 되니까. 비보, 하웨이, 샤오미, 뭐 오포, 뭐 많잖아요. 아너 이런 중국 회사들이 계속 가성비로 치고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LG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지금 BOE랑 TCL이 대체로 삼성의 LCD 시장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몰레드 시장에서도 삼성의 선두 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1분기와 2분기에 걸쳐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총 45%로 줄었다. 근데 BOE, 비전, CSOT, 티안마 여기가 1년 전에 비해 엄청나게 확장되어 지금 점유율을 잠식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삼성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이 아래에서 계속 점유율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지금 보면은 지금 허페이에서 최초 8.6세대 플렉시블 아몰레드 생산 작업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그런데 청두에 지붕에 있는 BOE 첫 번째 8.6세대 아몰레드 공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애플의 주문 증가와 중국의 OEM 주문이 모두 늘어나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참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이렇게 점점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자체적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자체적으로도 직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2015년에서 21년 비교해 보면은 59,004명이 줄어들었다. 18.1%가 이제는 직원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직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사업부가 줄어들고 혁신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2010년부터 23년 삼성전자 전 세계 직원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은요. 20대가 원래는 2010년에는 55%, 56%, 54%, 57%, 58%, 8%, 55% 이제는 줄어들어요. 16년을 정점으로 이제는 줄어듭니다. 15년을 정점이구나. 줄어들면서 53, 48, 43, 37, 33, 30.8, 27까지 줄어들었어요. 23년에 27까지 줄어들었고요. 30대 이상은 42.5, 그 다음에 40대 이상도 이제는 30.4% 이렇게 늘어났다. 결국에는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늙어가고 있고 젊은 인구들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혁신이 줄어들고 도전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직이 경직되고 점점 이제 일본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일본을 비웃었지만 점점 이제 삼성도 점점 일본처럼 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걱정이 된다. 그래서 글로벌 첨단 제조업이 동일한 역사적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이렇게 역사가 점점 변해 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영국이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미국, 독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일본으로 넘었다가 반도체도 똑같죠. 반도체 또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대략 맞는 사업이 초선, 자동차, 기차, 철강, 전자, 공작 기계, 산업용 로봇, 반도체 등이 있다. 왜냐? 값이 싸고 인건비가 좋고 그다음에 인력이 많은 데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젊은 인력이나 아니면 연구원들이 많은 이렇게 이런 데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점유율 봐도 중국이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다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죠. 중국이 노란색이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한국도 이렇게 늘어났고 처음에 이렇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처음에 일본이 이렇게 잡고 가고 있었고 네 이제 유럽이랑 아메리카, 미국은 이렇게 줄어들었죠. 제조업에서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 세계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85년에 일본이 특허 출원이 1등이었는데요. 22년에는 중국이 1등이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래도 한국이 잘 하고 있었죠. 한국이 3위까지 올라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점점 이제 내려오고 있고요. 이제는 아마 인도나 이런 데에도 밀리지 않을까. 서서히 가면 갈수록. 일본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그래도 저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점점 이 흐름은 계속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기술 유출이 된다, 뭐 중국으로 기술 유출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한국의 삼성전자 반도체가 계속 이제 점점 쇠퇴를 하고 있고 이제 이 뭐 새로운 인구도 그러니까 새로운 인력도 잘 뽑지 않고 그다음에 봉급도 줄어들고 이러면은 봉급 많이 주고 그다음에 더 잘해주는 미국이든
아니면은 일본이든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지금 뭐 삼성전자 엔지니어 막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을까요? 다 그런 이유가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저출산이고 그다음에 공대 천시 의대를 뭐 중시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결국엔 더욱더 이 기술 인력들은 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관리도 안 하고 이렇게 공대를 천시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과연 이렇게 활기차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될까? 그것도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 보면은 로봇 상황인데도 로봇 상황을 봐도 지금 중국이 지금 1등이다. 290까지 나와서 중국이 지금 로봇 설치량도 지금 전 세계는 263인데 290이다. 이렇게 지금 로봇 설치량도 어마어마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주요 산업 기업은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업 전망에 낙관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자동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3년에 27만 6,288대의 산업용 로봇이 새로 설치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설치의 51%를 차지합니다. 중국 지금 이 나라는 작년에 180만 대의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여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자동화가 되고 있다. 이게 자동화가 되고 있으면서 인건비를 낮추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단순히 여러분들 인건비가 싸고 노동력으로 후려쳐서 제조 단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조 혁신을 통해서 자동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값싼 이런 에너지, 전기도 생산하거든요. 친환경으로 이제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친환경까지 해서 탄소 중립까지 해서 더 싸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는 점점 더 가격 경쟁력이나 제조업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지금 자립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 전기차는 거의 자립을 통해서 독일 기업이 망하고 있죠.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망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은 뭐 이미 경쟁에서 밀려났고 한국은 이 중국에서 경쟁 상대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자동차들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지금 전 세계의 수출 리딩, 그러니까 수출을 주도하는 국가가 뭔가 이렇게 봤거든요. 70년도에는 미미했어요. 중국이 0.6%로 미미했고 90년도에도 1.1%로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10년도에는 8.7로 올라가고요. 2022년에는 11.8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수출을 주도하는 국가가 중국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금 경쟁력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경쟁력들 연구 분야에서 지금 이렇게 경쟁력이 되는데 중국이 이제는 38%를 차지해서 이 연구 분야에서도 가장 큰 이런 업적을 달성하고 있다. 야, 진짜 이런 거 보면서 중국이 지금 29곳에서 29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의 이런 발전은 이 도로, 도로 철도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지금 2008년도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됐대요. 도로가 이렇게밖에 안 깔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도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죠. 도로나 철도나 이런 교통망이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다.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상해나 북경, 그 다음에 심천 이런 데 가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 도시를 가보면은 한국보다 훨씬 발전했다. 근데 거기를 안 가보고 중국이 망한다. 중국에 뭐가 무너진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웃기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중국은 이런 기술력과 인력과 자본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지금 1대1로 이니셔티브를 전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벨트 앤 노드라고 해서 1대1로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쭉 1대1롤이 단순히 인프라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의 재붕괴 장기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건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은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도 매일 30억 개의 칩을 생산했으며 1분기에는 1000억 개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이 생산량이.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 29%, 그다음에 스마트폰 부분에서 17%, 덕분에 3월에만 생산량이 28% 증가한 360억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 세계적으로 선수 공정 설비 점유율은 지난해 31%에서 27년에 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게 서서히 더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이제는 한국이 이렇게 이득을 보던 좋은 시절은 다 끝났구나. 참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잘 나갔던 시절이 이제는 점점 지나가고 있구나. 참 슬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은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버는 이런 돈들 있잖아요. 상반기 영업이익을 전부 다 R&D 비용에 계속 투자를 한다. 이게 참 대단하고 진짜 무섭다. 얘네들은 진짜 진심입니다. 이 개발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술 개발을 더 빨리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하웨이가 지금 상하이에 연구개발센터를 과학자만 35,0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초거대 R&D 센터를 카페가 무려 100개나 된다. 그래서 초거대 R&D 센터를 이렇게 구축을 했다.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00억 위안 1조 9,379억 원을 들여 초호화 R&D 연구개발센터를 완공을 했다. 그래서 세계 최고 IT 기업을 목표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캠퍼스 내에 100개가 넘는 카페 등 최고의 시설을 갖췄다. 여기에 외국인들 인재들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 이렇게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하웨이가 중국 내 R&D 인프라 확장으로 미국의 억압적인 기술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래서 지난해 총 수익의 23%인 1,647억 위안, 그러니까 31조 3천억 원을 다양한 R&D 분야에 투자했으며 하웨이 전체 인력의 55%인 약 11만 4천 명이 R&D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 개발에 진심이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미래가 점점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도 직원 수만 100만 명에 육박한다. 벌써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 1위 차 업체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9월 기준으로 하면은 연구 인력도 11만 명 이상으로 되고 있고요. R&D 인력 기준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로 올라섰다. 이렇게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와 기아가 공개한 23년 사업보고서 기준 전체 인력이 10만 8천여 명이고 연구개발 인력이 12,000여 명에 8.3배 9.1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 인풋이 많잖아요. 연구 인력도 많고 돈도 엄청나게 때려 부으면은 반드시 몇 년 뒤, 몇십 년 뒤에는 아웃풋이 나옵니다. 반드시 아웃풋이 나온다. 그 아웃풋 중에 하나가 이 어센드 910C 이게 지금 하웨이에서 만드는 칩이라고 하거든요. AI 칩이 지금 하웨이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주력 칩인 H100과 동등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뻥카다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겠지만 이제는 이걸 만들어서 이제 하웨이에서 지금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할게. 기사를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저는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 칩을 사용을 금지하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반도체 업체가 뜨고 있거든요. 이제 중국에서 파격 결정 중국산 써라. 잘 나가는 엔비디아 어쩌냐. 그래서 엔비디아 H100 칩을 쓰지 않고 이제는 하웨이 칩을 쓰자.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AI 독립을 노리는 중국 하웨이 개발칩 보급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면서 하웨이가 계속 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바이트댄스는 메타와 경쟁하기 위해 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웨이를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에 트레이닝에서 엔비디아 칩만 사용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센트 아까 지금 하웨이의 어센드 칩을 테스트 중이다. 그래서 바이트댄스는 AI 칩 50만 개가 더 필요하다. 향후 3년 동안 하드웨어가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AI 칩을 하웨이로 이제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이런 영업이익이 줄어들겠죠. 이거를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잘 봐라.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 2조에서 이제 4조, 6조로 갈 수 있을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셔라. 앞으로 그 가능성이 클까? 그러면 중국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과연 중국 시장이 열어줄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중국 반도체 산업은 역시 첨단 기술 수출 제한 대상이 아닌 장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산 능력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고성능 반도체 말고요. 저성능 반도체 아니면 중성능 반도체 있잖아요. 중저가 이쪽에 집중해서 양산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TSMC의 기술적 우위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중화적인 반도체, 초고성능 반도체 말고요. 그래서 반중 제재 부메랑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중국 반도체에 전쟁을 걸고 계속하고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 왜냐? 중국의 반도체를 계속 살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반도체를 자유무역으로 해서 그냥 갔으면은 중국에 있는 반도체 산업들이 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중국 거 반도체 키워줄 바에는 그냥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AMD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거, TSMC 거 갖고 와서 그냥 쓰면은 오히려 싸게 먹히니까 차라리 그냥 굳이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키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 거 빨리 갖고 와서 걸 만들면 그게 더 빨랐는데 오히려 바이든 정부에서 제재를 계속 심하게 하니까 오히려 이제는 자국산을 국산화할 수 있는 자립화를 할 수 있게 자립성을 더 높여줬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반중 제재의 부메랑으로 계속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지금 보면 하웨이가 지금 설계나 이쪽에서 계속
칩 전쟁으로 계속 이제 압박을 벗어나면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꾸역꾸역 지금 개발되면서 살아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손실을 볼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공구 제조업체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결국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와 접근성을 잃게 될 것이다. 중국 시장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이다. 근데 이 시장을 잃게 되면 과연 어디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상당히 발전하여 업계 리더인 대만 반도체 TSMC보다 불과 3년 뒤처진 수준에 도달을 했다. 이는 중국의 현재 반도체 기술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지금 2023년 4월에 출시된 하웨이의 퓨라 70 프로 이 폰이 지금 최고급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프로세스나 이런 게 이 설계가 지금 뭐 몇 나노죠? 5나노 칩과 비슷했다. TSMC의 5나노 칩과 비슷했다고 이렇게 충격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수율 차이에도 불구하고 SMIC는 7나노 양산 칩은 TSMC의 5나노 칩과 비슷한 면적과 성능을 보여준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따라왔구나. 그 다음에 하웨이가 무서운 거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만들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자, 가전 이쪽, 그 다음에 핸드폰 이쪽인데 하웨이는 잘 보세요. 가전도 다 하고 있고 가전, 반도체, 핸드폰, 그 다음에 전기차에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OS, 이런 소프트웨어도 하고 있다.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도 하웨이가 다 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 장비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가장 큰 우리나라의 뼈아픈 이런 약점이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없다. 하드웨어는 잘 만들지만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이 AI 지금 이제 시대에서는 많이 뒤처질 것 같다.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들은 다 내려오지 않을까. 그리고 좀 지금 새로운 이런 뉴스 있잖아요. 이거를 중점적으로 달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게 큰 사건인데 중국에서 지금 보면은 DUV 장비, 그러니까 자국산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8나노 칩을 생산할 수 있는 리소그래피 기계라고 해서 DUV 장비를 양산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네덜란드와 일본이 시장 점유율 98%를 차지하고 있는 이 장비를 이제는 생산을 해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자체 DUV 리소그래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EUV에 대한 특허도 출원했습니다. 현재 EUV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네덜란드 회사 ASML 하나뿐입니다. 곧 중국은 미국이 만드는 모든 칩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엔비디아, 애플, 퀄컴 그들의 모든 칩 이점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지정학적 충격,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ASML이 중국에 EUV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이후 모든 중국 반도체 칩 회사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꾸역꾸역 발전을 해서 이제는 중국은 스마트폰과 전기차에 했던 일을 반도체에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미국에게는 끔찍한 소식이다. 거기에 플러스 삼성전자, 한국에는 끔찍한 소식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중국의 이런 도약은 삼성전자에게는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퀄컴, 애플, 팹리스로 그 다음에 칩 설계하고 TSMC 또는 삼성에서 제작을 한다. 아마도 미래에는 SMIC에 제작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ASML은 망할 것이고 SME가 ASML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진핑이 리터 총리에게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애플, 퀄컴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이유는 중국의 팹리스 기업들이 미국 제재로 인해 TSMC와 삼성에서 칩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점점 중국이 살아나면서 결국엔 중국과 반대되는 이런 나라의 반도체 회사들이 거의 다 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분도 아마 중국분인 것 같아요. 한번 보면 이제 시작이다. 중국의 기초물리과학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한국인들만 중국을 무시하고 있음. 그래서 어제 중국 내 노광기 개발 발표 나고 현지 전문가들은 난리 났음. 중국 정부 공식 발표 나면 그 말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가 가능하며 후속으로 이미 더 큰 뭔가 EUV도 준비되고 있다는 뜻임. 요즘 제가 이런 말을 안 믿었는데 제가 차이나 전기차를 분석하면서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 기술 개발이 됐다고 나오면은 거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 무서운 게 개인, 기업, 정부 마찬가지로 다들 습성이 확실히 성공하기 전까지 절대로 말 안 함. 그동안 첨단 설계 인력 수백만 첨단 설계 완료되었는데도 미국 제재로 아무도 생산 안 해줘서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반도체 값 똥값 되고 한순간에 훅 갈 수도 있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남겨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칩 전쟁에서 미국에 대한 또 다른 결정적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YMTC는 3D 낸드 기술에 대한 최신 발전과 중국이 낸드 플래시의 가장 큰 단일 고객이 되면서 반도체 산업의 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보면서 무섭다. 이제는 3D 낸드 플러시도 이제는 중국이 생산해 내면서 여기에 지금 마이크론이나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지배적으로 이렇게 점유율을 해왔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도 점점 점유율을 뺏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까지도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온 거 봤을 때는 아직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향후에 이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게 참 궁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속 발전이 되면서 스마트폰도 지금 화웨이가 애플과 대적할 수 있게 계속 스마트폰을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월에 지금 중국 외국 스마트폰 판매가 12.7% 감소를 했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을 포함한 외국 브랜드 스마트폰 판매량이 8월 전년 대비 12.7% 감소해 187만 대에 그쳤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 주도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 내 브랜드가 계속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지금 전기차에서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EU의 보시라는 이런 독일 기업들이 있잖아요. 독일 기업이 이제는 독일 공장을 폐쇄하고 이제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하겠다 이렇게 다 나오고 있잖아요. 폭스바겐도 그렇고 유럽이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중국에게 밀려서 전기차 이 회사들을 독일에서 이제 중국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마도 반도체도 이제는 특히나 한국이 많이 밀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것도 좀 심각한데 이거 짧게 얘기해드리고 나중에 이거는 또 따로 편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분야 전반에서 한국을 따라잡거나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의 SK거든요. 한국에서도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신규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생명공학, 항공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중국의 부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한국이다.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쭉 주요 변화를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칩 자체 칩을 이제는 전기차 회사들도 니오나 샤오펑이나 니오토나 그 다음에 비아디도 이제는 자체 반도체 칩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도 이제 자체 개발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 뭐라고 하죠? 점유율도 이제 외국 반도체 업체들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고요. 샤오펑의 CEO 허 샤오펑은 상하이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도시 인재와 세계화를 활용해 AI 자동차 기술 개발을 할 것으로 제안했다. 그래서 샤오펑의 칩팀은 상하이의 R&D 센터에서 거주지를 두고 있다. 상하이에 아까 화웨이 R&D 센터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다 협력을 하면서 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규모는 200명이 넘고요. 자체 개발한 튜링 칩이 곧 차량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5G를 이용해서 원격 지금 배에서 짐을 내리고 AI 인간 도움이 없이 자동으로 컨테이너 운전하는 트럭의 적재가 된다. 그리고 로봇도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영상을 지금 보여드려야 하나? 짧게 보여드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또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화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게 다 반도체나 이런 기술력이 계속 한국을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런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이 밀리고 화학이나 정유에서 이런 대기업들이 중국에 다 따라잡힌다고 하면은 한국의 이 부동산 버블과 이런 자산 팽창 이런 것도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끝나겠죠. 부동산이 무너져야 한국 경제도 살고 출산율도 저는 오른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걱정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공개된 GR2라고 해서 이 퓨리에라는 회사에서 또 이제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버전의 로봇을 공개했다. 아마 로봇 산업도 테슬라를 비롯해서 중국이 이제는 끌고 나가지 않을까. 휴머노이드 로봇도 아마 중국이 잘 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반도체 있잖아요. 이쪽 분야에서도 제가 또 새로운 이런 소식이 있으면은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었는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지켜봐 주시면서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